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설마 이거 계산하느라고 점심 못 먹은 친구들은 없겠지? 네. 계산 금방 끝내고 네, 맛있게 먹은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친구들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나요? 바이탈씨 같은 경우는 바이탈씨 1번은 173.60, 2번은 173.39, 3번은 174.98 나왔습니다.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반올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나왔나요? 그래서 평균값은 네, 173.99mg per 100g, 표준 편차 0.87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표준 편차 평균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요. 네, 엑셀 시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진짜 실험했던 샘플이랑 비슷하게 나왔는지 또 정답 확인 들어가야겠죠. 선생님 실험 결과는 173.99 나왔습니다. 네, 오로나미 씨, 여기 있네요. 맨 마지막에 여기 네, 183.333. 선생님은 173.99.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거는 3% 계산하면 또 요렇게 돼서 1.8. 그러면 곱하기 3 하면은 2로 잡고 6, 5점 몇 정도 될 텐데 10 차이 나는 거 보면은 네. 선생님 계산 결과값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탄산이다 보니 조금 샘플링 할 때 무게 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실험이 어려웠습니다. 얘 같은 경우. 탄산 같은 경우는 샘플링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결과값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런 거는. 승부욕 있는 여자야. 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실험할 때 우리 오로나미 씨로 한 번 더 실험해 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네, 여기까지 비타민C 분석은 끝났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꼭 연구 노트나 뭐 자기들 노트에, 연구 노트에 기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기 연구 노트에 기록하시고 네, 우리 실험실 오셨을 때 등교 계약했을 때 그 궁금증들 꼭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엑셀 시트 계산하는 거 보고 우리 이제 5교시부터는 보존료 분석하는 거 조금 실험하는 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기 분석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보존료 시험용액 조제하는 거, 그 다음에 시액 조제, 첫 번째 시액 조제, 두 번째 표준용액 조제, 세 번째 시험용액 조제, 이렇게 시간 되는 만큼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 먼저 볼게요. 네, 선생님이 만든 계산 시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식에 나와 있던 거, 시험용액의 농도, 검체 채취량, 시험용액 전체량, 희석 배수, 단위 환산은 우리 1000분의 1이었는데 여기 100g당 함량 나타내 주려고 1000분의 1 곱하기 100 했었죠. 그것까지 곱해서 0.1. 1000분의 1 곱하기 100은 결국 1000분의 100이니까 0.1이죠. 단위 환산 0.1로 표시해뒀고요. 비타민C의 함량, 결과값이죠. 네, 결과값 계산까지 써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가로축에는 오로나미C 1, 2, 3 이렇게 하시고 각각 결과값 대입하시고 검체 채취량 써주시고 시험용액의 전체량, 희석 배수, 단위 환산 이렇게 써주시면 계산 진짜 편해요. 요거는 B2 여기 선택해 주시고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네, 다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클릭하시고 곱하기 검체 채취량 분의 시험 용액의 전체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용액의 전체량을 검체 채취량으로 나누죠. 검체 채취량 분의 시험 용액의 전체량. 네, 괄호 꼭 해주셔야지 안 하시면은 계산식 이상하게 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쓰거나 엑셀식에서는 항상 분수를 쓰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있거나 네,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괄호 계산식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꼭 괄호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량 분의 시험 용액의 전체량 곱하기 희석 배수 곱하기 단위 환산까지 하면은 네, 결과값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여기 1은 안 곱해도 되니까 빼줬네요, 선생님은.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요거 표 우리 친구들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드릴 테니까 요거 표 하나 가지고 계시고 다음번에 계산하실 때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구하실 때는 에버리지가 한국말로 평균이에요. 네, 여기 요거는 하시고 수식 들어가신 다음에 함수 삽입 가시면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함수도 있고요. 검색 누르셔도 되시고 뭐 여기다 평균 지우고 평균 검색 하시면 이렇게 평균값에 대한 나옵니다. 클릭해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엑셀 못하는 친구들도 클릭해보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나와있죠. 이렇게 하셔서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의 평균을 구할 거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드래그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 나오죠. 그죠? 쉽죠? 또 표준 편차는 이거 내가 계산기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계산기로 한 친구도 있나 몰라. 또 는 하고 함수 삽입 누르시고 또 나 표준 편차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검색하세요. 표준 편차 요즘 너무 잘 나오죠.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뭐 논리값과 텍스트 포함. 저는 굳이 뭐 텍스트 포함 안 해도 되고요. 네, 표준 편차값만 네, 선생님이 옛날 버전 사용해서 이렇게 썼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텍스트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표준 편차가 여기 다르게 나오죠? 선생님 한 거하고 똑같은데 계산 방식이 다르네요. 이거로 다시 지우고 옛날 버전으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그게 없네요. 뭐야? 네, 잘라주는 거. 네. 표준 편차 다른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정확하고 이름에서 용도를 짐작할 수 있거나 하나 이상으로 대체됐습니다.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아까 다른 표준 편차하고 다른 거는 뭔지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PA 영어 문서가 들어있을 때 쓰면 좋대요. 결국 정확한 거는 PA를 뺀 STDEV네요. 그럼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0.87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친구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 계산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갔을까요? 네, 이해가
쓰리라고 믿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우리 등교 계약하시면 열심히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은 또 모르는 거는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보존료 분석 들어갈 건데요. 네, 보존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료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보존료 분석 어떻게 하는지 PPT로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실험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보존료 동시 분석도 비타민C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보존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동시 분석을 한다는 거. 보존료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종류들을 한꺼번에 찍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여태까지 카페인하고 비타민C 실험했던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분석 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원리 및 검체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약 및 시액 조제하시고, 그 다음에 시액에는 표준용액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험용액 조제하시고, 그걸로 기기 분석하고 결과 계산까지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랑 하는 시간이 오늘은 시액 조제 정도까지밖에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실험실에 오시면 직접 다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3가지 실험할 거예요. 숯불구이 맛 비엔나, 그 다음에 버터, 가족 단무지까지 3가지입니다. 분석 원리는 식품 중에 보존료를 수증기 증류한 후, 수증기 증류,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까요? 식품 중에 보존료를 물로 보글보글 끓여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이면 김이 나오잖아. 그죠? 김이 나오면 얘를 다시 차가운 데로 보내. 아이스라고 쓸게요. 차가운 데로 보내. 그럼 얘네들이 이 김이 차가운 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름에 차가운 물 컵에 떠놓으면 물 맺히죠. 얘네도 똑같이 차가운 데를 만나면 기체가 액체로 변할 거예요. 그럼 그 액체로 변한 그 액체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 수증기 김을 다시 모아. 액체로 됐으면. 그래서 비커에 모을 거예요. 물을 모아서 이 얘를 증류액이라고 합니다. 이 증류액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품 중에 보존료를 증류한 후에 증류액을 분석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액의 조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료 분석할 때는 만들어야 할 시액이 좀 많거든요.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 10%짜리 1%짜리 2가지 만들 거고요. 두 번째 10% 염산, 세 번째 주석산용액 타르타르길 시드 15%짜리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이동상 A가 0.1% TBA OH 용액인데 아주 친절하게도 공전상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까요? 보존료 치시면 분석해야 하는 검사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존료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가품질 검사 기관에서 보존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왜 동시분석법을 안 들어갔냐면 동시분석법에는 보시면 시험용액 조제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식품 중에 보존료를 용매 추출한 다음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만 나와 있고요. 분석 조건만 나와 있고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요 시험법으로 안 할 거고요. 요 시험법으로 안 할 거고요. 용매 추출해도 되는데 보통은 자가분쇄검사 기관에서 요 LC를 이용한 동시 분석법도 사용하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로 의한 정성 정량법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GC랑 LC로 같이 분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보존료 각각 내부 표준 용액이랑 검출해서 GC로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LC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C하고 LC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석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데이드로추산 이 에스트르류 3.1.1번 시험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법 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에서는 조금 뭐라 그러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그냥 이어서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처음으로 뭐 GC 장비를 들였거나 LC 장비를 들여서 처음으로 자가품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경우는 시험자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이 자가품질검사 인증기관에 있을 때는 대부분 식약청이나 뭐 보건환경연구원 등등 자가품질검사 인증기관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방법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용할 거고요. 시험용액의 조제 보시면 보존료의 함량에 따라 검체 요만큼. 근데 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법이에요. 우리는 오늘 LC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로 보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성 및 정량으로 볼게요. 시약 및 시액은 이동상 나와 있고요. 이동상 이렇게 만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용액은 데이드로추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각각의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스테르류를 0.1g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0ml씩으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결국 1000ppm이죠. 이걸 가지고 10에서 50ppm이 되도록 희석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액은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용액의 조제를 봐야 우리가 결국 필요한 시액, 시약 다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시험, 수증기 증류액을 필터하고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용액에 따라 수증기 증류한 증류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올라가 봅니다. 자, 수증기 2법 수증기 증류기를 이용, 수증기 자동 증류기를 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 증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요 시험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실습 지시서 쓰는 거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서 실습 지시서 쓰시라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보존료 같은 경우는 실험을 다 끝내기 온라인 계약 중에는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과제로는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제로는 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공전 잘 보시고 등교 계약 오시면 그때 저랑 같이 써 보시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보존료의 함량에 따라 검체를 취하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필요한 시액이. 여기 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시약 및 시액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 용액의 조제를 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10% 염산으로 중화하고 하면은 요 두 개 필요하겠죠. 이를 500에서 1리터 플라스크에 옮기고 이에 15% 주사산 용액 10ml, 염화나트륨 약 80g, 실리콘 수지 한 방울을 가한 후 적정량의 물을 추가한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화를 하는 이유는 얘가 그러니까 산성이 강하거나 염기성이 강한 상태에서는 보존료 추출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 pH로 맞춰줄 거고요. 여기다가 주석산 용액하고 염화나트륨을 넣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석산 용액 같은 경우는 보존료를 그 수증기, 그러니까 물에 빨리 녹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료 그 성분들이 끓는 물에 빨리 녹도록 도와주는 용액이고요. 염화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끓는 점을 낮춰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왜 겨울에 염화칼륨 뿌리죠. 눈이 많이 오면. 그러면 어는 점을 높여주려고, 아니 어는 점을 낮춰주려고, 어는 점을 낮춰주려고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염화칼륨을 뿌리는 이유가 어는 점을 내려줘서 그 얼어있던 눈들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온도에서 얼어있던 것들은 염화칼륨을 뿌려주면 어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녹겠죠. 액화가 되겠죠.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염화칼륨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염화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수증기 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얘를 막 팔팔 끓여서 김이 팔팔 나게 해야 그 수증기 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얘가 충분히 끓어야.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을 낮춰줘서 얘가 팔팔 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팔팔 끓을 수 있게. 실리콘 수지 같은 경우는 얘가 너무 끓어 넘치는 거를 방지하려고 넣어주는 거예요. 실리콘 수지를 넣어주면 얘가 끓어 넘치는 거를 조금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시키고 염산과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중화시키고 15% 주석산 용액 염화나트륨을 가하고 실리콘 수지 가하고 적정량의 물을 추가한다. 이를 수증기 자동 증류기에 연결하고 증류액을 받는 수기 끝을 1% 수산화나트륨 20ml에 잠기도록 하여 증류하고 증류액은 매분 10ml의 속도로 하여 500ml를 취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분당 10ml니까 500ml 나오려면 곱하기 50는 해야 되네요. 네. 수증기를 증류한 증류액의 일정량을 분해가 여기서부터는 LC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류한 액을 가지고 필터한 거를 시험 용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동 증류기용 500ml를 취한다까지 보겠습니다. 매분 10ml의 속도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증류 장치 같은 경우는 분당 몇 ml 나오는지까지는 설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500ml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증류액이 받아질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분석실에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실습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일 우리 실험실에 와서 제일 먼저 공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시약들, 장비들 확인하고 실습 지시서 작성하고 그리고 실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약은 10% 수산화나트륨, 염산, 15% 주석산 용액, 그
다음에 80g NaCl, 그 다음에 실리콘 수지 이렇게 필요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 여과지로 여과액을 시험 용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다시 PPT로 돌아가 보실게요. 그래서 시액의 조제 보시면 수산화나트륨 10g에 100ml 정용하면 10% 나오죠. 또 1%짜리 만들려면 얘를 가지고 희석해 주도록, 얘를 가지고 10%짜리를 가지고 희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 염산 마찬가지로 3차 증류수 90ml에 HCl은 액상으로 있습니다. 염산은 10ml 섞어서 정용할 거고요. 15% 주석산 요객은 타르타르 객시드 10g 취해서 100ml로 정용하겠습니다. 이 동상은 친절하게 아주 공정상에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짜리 TBAOH 2.5g에 이인산 0.1% 인산은 요 용액에서 85%짜리 사용하기 때문에 1.2g 넣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토탈 1리터로 만들고 용매 여과장치로 여과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용액을 조제할 건데요. 우리 여태까지는 한 가지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성분에 해당하는 표준 용액 성분 한 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존료가 5가지입니다. 데이드로초산, 소르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산, 안식향산, 에틸,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5가지에 대한 표준 용액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얘네들은 단일 성분으로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검량선에서 미안해요. 피크에서, 그러니까 보존료 5가지를 동시 분석할 때 피크에서 각각의 피크가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각각의 표준 용액을 제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비타민C에서 정성 분석은 각 표준 용액과 시험 용액의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 볼륨메트리 플라스크에 요 5개를 다 넣고 한꺼번에 넣고 분석해서 분석 결과가 지금 화면에는 4개가 보이니까 4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분석 결과가 피크가 이렇게 4가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 어떤 피크가 어떤 성분을 나타내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드로초산은 먼저 데이드로초산 한 개만 먼저 찍어 봅니다. 또 소르빈산 한 개만 찍어 봅니다. 또 안식향산 한 가지만 또 찍어 봅니다. 그 다음에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하나만 또 찍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각을 찍어 보고 나면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용액에 해당하는 리텐션 타임 리텐션 타임이 확인이 되겠죠. 데이드로초산은 요거, 소르빈산은 요거, 안식향산은 초록색,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은 검정색.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찍었을 때도 이렇게 각각의 피크가 어떤 성분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성분에 대한 표준 용액을 먼저 따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 분석용 표준 원액을 만들어 줍니다. 각각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거는 비타민C 할 때랑 똑같아요. 1000ppm짜리 각각 100mg 재시고 메탄올에 녹이셔서 1000ppm 만들어 주신 거를 10배 희석해서 100ppm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동시분석용 표준 원액은 요 플라스크 하나 속에다가 5가지를 담습니다. 똑같이 100mg씩. 5가지를 담고 다 담은 거를 녹여준 다음에 100ml로 정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원액 만든 거를 희석해서 100ppm, 60ppm, 20ppm 희석해서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용액 조제하는 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5교시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필요한 시약 제조하는 거 그리고 표준 용액 조제하는 것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비타민C 분석 결과 계산하는 엑셀 시트 선생님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받아서 앞으로 쭉 사용하실 수 있도록 USB나 자기 컴퓨터에 꼭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오늘 보존료 분석하는 거 식품 공전 한번 훑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훑어보시고 오셔서 등교 계약하면 저랑 같이 실습 지시서 작성해 보시도록 할게요. 식품 공전 꼭 다시 한번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6교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